이번 주 수요일 아침에 글로벌 마켓 나우 김희욱입니다. 벌써 한 주의 중간까지 와 있군요. 지난주에 FOMC에다가 뭐에다가 이제 상당히 좀 복잡한 한 주를 보냈는데, 이번 주에는 또 이제 이 주초부터 그리스 이슈 때문에 조금 바쁘다가 이제는 다소 좀 안도감을 확보한 상황입니다. 간밤에 미국 증시는 추가 상승에 성공을 했습니다. 그리스 이슈는 아직까지 이제 완전히 사인하고 악수하고 헤어진 건 아니지만, 아무래도 이 스트레스가 워낙 한동안 컸다 보니까 이틀 연속에 지금 현재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. 오늘 상승폭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만 나스닥이 또 한 번 사상 최고에 접근을 했답니다. 자, 보시다시피 이제 오늘 그리스발 이슈가 하루 더 이제 이 호재로서의 약발을 발휘했던 날인데요. 그리스 종합지수 포르투갈하고 이탈리아하고 같이 보시면은요. 그리스 오늘 6.11% 올랐고요. 저랑 같이 이제 이 차트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면은, 그리스 종합지수가 이제 어제 9% 올랐다가 오늘 6% 상승으로, 이틀간의 상승폭이 무려 16%에 달하는데, 지난 2012년도에도 한번, 여름에 저점 찍고, 그 다음에 올라갔었고, 그 다음에 작년 12월 달에도 한번, 급락했다가 또 이틀 만에 한 15% 올랐고, 그 다음에 올해 2월에도, 5월에도 이제 계속 반복되는데, 특히 이제, 여름에 이런 눌림목이 가장 컸다가 그 뒤에 V자 반등이 나오고 그런 상황이라서 이걸 어떤 메이저 숏 세력들의 휴가비 벌기냐 뭐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, 어쨌든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요, 사실 이 그리스 익스포저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, 왜 도대체 그리스 이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 급락 구간에 같이 하락세를 탔어야만 했는지, 이런 걸 보면은, 이번에도 역시 그리스가 마치 유로존을 탈퇴하고 디폴트를 내고 완전히 망할 것 같이 그러다가 또 기사회생을 했고,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 입장에서는 좀 약이 오르죠. 근데 이번에는 좀 어느 정도 내성이 통했다는 점에서는 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. 하지만 어떤 이런 학습 효과는 나중에 또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되겠죠. 지금 현재 예정으로는 현지 시간으로 목요일 날 이제 완전 협상 타결을 앞두고 있는데 또 노이즈가 서서히 생겨나고 있습니다. 바로 국제 공인 대부 업체 IMF의 이런 딴지 때문인데요. 예전에 우리 97년도 IMF 때 구제금융 승인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 깡드쉬 총재가 한국에 내한했었죠. 근데 진짜 국제 공인 대부업체 그 대표답게, 그때 깡드쉬 총재를 만났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것은, 야, 사람이 진짜 한기가 들더라, 몸에서. 그만큼 좀 무섭다라고 봐야 되는데, 이번에도 트로이카, EU, ECB, IMF 중에서 IMF만 지금 상당히 이제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. 금융시장 전체가 반겼고 전 세계 시장이 함께 화답했던 이 그리스 최종안에 대해서 IMF는 또 마음에 들지 않는다네요. 제로 엣지 보실까요? IMF가 또 파티를 망칠세라 지금 노심초사하고 있다는 건데, 어저께 이제 최종안 유출본 보여드렸는데, 쟁점이었던 연금 개혁안, 그 중에서 조기 은퇴자에 대한 어떤 삭감이 들어있었는데, IMF는 여기에 우리는 동의할 수가 없다. EU 관계자의 그 소스에 따르면은, 트로이카 중에서 IMF만 그리스 최종안을 단독 거부할 수 있다라는 시사했다네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리스 6월 말 IMF 이 채무 상환은 일단 가능할 것 같기는 한데, 이 법인세, 부가가치세, 요 연금 여기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다네요. 이렇게 봐야 되겠죠. 채무자는 그리스 하나인데 지금 채권자가 3명이잖아요. 근데 그 3명 중에 어느 한 명도 단독으로 좀 이제 강하게 채무자를 압박할 경우에는 셋 다 이게 돈을 떼일 염려가 있고, 그렇다고 셋이 이제 같은 어떤 공동 운명체지만 각자 이제 생각하는 어떤 내가 여기서 챙길 수 있는 수익이 얼마고 양보를 얼만큼 하면 얼만큼 얻을 수, 이거에 대한 이 셈법은 다 지금 셋 다 다르단 말이에요. 그 중에서
ECB는 지금 그리스의 어떤 백기사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고, 긴급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지금 10조 유로까지 뭐 늘릴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. 이제 그런 상황에서 10조 유로인지 하여튼 100조 유로인지 어쨌든 이제 그런 상황에서 IMF는 그리스가 저렇게 이 ECB라는 돈 나올 구멍을 확실히 잡았기 때문에 좀 더 압박하자. 뭐 이런 지금 현재 상황으로 트로이카 간에도 좀 내부 균열에 조금 조짐이 없지 않다고 보겠습니다. 자, 그다음에 미국의 펀더멘탈 지표들을 좀 보겠는데요. 어제도 그랬지만 최근에 경제 지표 중에서 유일하게 울고 있는 것이 제조업 지표고, 그 다음에 고용, 소비, 주택은 다 웃고 있었죠. 오늘 나온 것은 내구재 주문 건수였습니다. 내구재도 결국은 이제 제조업 쪽이니까 최근에 울고 있었던 혼자 유일한 업종 중에 하나였고, 오늘 결과도 역시 여기서 벗어나지가 않았습니다. 5월 전체 내구재 주문이 한 달 동안에 41억 달러 감소해가지고 하락률은 1.8% 마이너스를 기록했고, 좋을 것 없다. 또 이제 항공기 주문이 전달에 워낙 늘어섰기 때문에 이번에 줄 것이다라고 해서 1% 감소를 예상했지만 그거보다는 역시 낙폭이 컸다는 얘기고요. 근데 이제 어떤 핑계는 통할 수 있는 게, 이 내구재는 보통 이제 사용 연한이 5년 이상 되는 그야말로 내구성이 좋은 그런 소비재를 의미하고요. 이제 우리 사무실에 보통 보면은 복사기나 팩스나 뭐 에어컨 같은 거 이제 그런 게 내구재에 해당되기 때문에, 만약에 진짜 회사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뭐 오늘 내일 문 닫으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거 안 사고 주문 안 하고 어떻게든지 뭐 버팅기겠죠. 근데 이 내구재 주문이 늘어난다는 것은 어떤 경기 선행성을 갖는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큰데, 근데 또 중요한 게 이 내구재가 또 가격이 천차만별이란 말이에요. 말씀드린 뭐 사무실에 복사기나 팩스밀리 같은 건 요즘에 리스도 가능하기 때문에 비용이 적은데, 항공기나 뭐 트럭 같은 건 이게 또 이제 천정부지로 가격이 높기 때문에 복사기하고 팩스밀리에 뭐 한 1000배, 10,000배 될 수도 있잖아요. 근데 이번에 보시다시피 비국방용 항공기 주문이 마이너스 35.3%를 기록해가지고 이게 어떤 지표에 왜곡을 줬다는 거고요. 그러면 결국은 항공기하고 국방용, 군납을 제외할 경우에는 0.4% 플러스가 나왔지만 이것도 예상에는 약간 못 미친 그런 지경이었습니다. 제조업 부진에 대해서는 USA 투데이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. 겨울에는 한파와 폭설 때문에 그랬다고 핑계가 통했는데, 이제 날씨가 좋아지니까 한파와 폭설은 지나가고 기저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기저효과는커녕 또 다른 달러 강세랑 저유가를 만나가지고 또 힘들고 있고, 아직도 겨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. 여기에 대한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달러 강세와 저유가에 따른 제조업종의 경계감이 여전하고, 그 다음에 앞에서 보신 항공기 주문 이 변동성 때문에 내구재 주문 지표가 휘청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이거는 굳이 재료로서의 영향력을 본다면은 연준 금리 인상 가능성에 플러스는 적어도 아닌 것으로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죠. 하지만 이제 주택 지표는 훌륭했습니다. 두 개 이어서 보실까요? 먼저 미국의 신규 주택 매매 건수. 이게 아주 드라마틱하게 좋았더라고요. 5월 한 달 동안의 신규 주택 매매가 무려 54만 6천 건을 기록해가지고 2008년도 2월,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전 수준까지 지금 복귀를 한 상태고요. 거기다가 또 이제 대단한 것이 4월 결과가 기존에 51만 7천 건에서 53만 4천 건으로 대폭 상향 수정이 됐습니다.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동북부 지역의 87.5%가 지금 플러스가 나왔고요. 서부는 뭐 여전히 계속 좋은 것으로 나왔는데, 원래 서부는 좋고 동북부가 조금 많이 처졌었잖아요. 결국 이제 동북부의 저런 급증은 며칠 전에 봤던 건축 허가 건수와 마찬가지로 5월 달까지 뭐 신규 주택에 주는 세제 혜택이 있었나 봐요. 그래서 그 수혜 때문에 이제 월간 급격하게 늘어난 것이었다. 일회성 요인으로 이제 보는 게 타당하겠죠. 그 다음에 주택가격 지수로 갈게요. 요거는 4월 결과라서 2달 전 얘기거든요. 0.3% 어쨌든 주택가격이 상승을 했고요. 예상에는 조금 못 미쳤지만 그래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봤을 때는 YOY로 5.3%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다. 그 다음에 이 동향을 보면은요. 상승률은 사실은 이제 북서부 지역이 좀 활력이 있고 동북부 지역이 좀 지지부진한데
동북부가 이제 뉴욕, 워싱턴, 보스턴 뭐 이런 이제 주요 문화, 상업, 정치, 경제의 어떤 중심지란 말이에요. 당연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상업용 부동산이 좀 많은 지역인데 이쪽은 아직까지 좀 별로고 서부 지역의 뭐 휴양지나 콘도미니엄이나 아니면 단독주택 같은 이제 전통 주거지 이런 쪽에 이제 지금 매기는 활발한 이런 상황이죠. 그래서 이제 앞에서 보신 신규 주택 매매 체결 건수하고 지금 동북부가 좀 온도 차가 있는데 이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세제 혜택의 요인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좀 내려가서 보시면은 이게 이제 2007년 3월이 미국 부동산 가격의 이 전고점이었는데 거의 근접하고 있고 지금 현재 2.3% 남아있는 상황입니다. 물론 이제 중국도 사례를 봐서 아시겠고 일본의 부동산 버블도 진짜 잃어버린 15년의 침체를 가져온 어떤 원흉이 됐지만 이 미국 같은 경우는요 부동산 버블이 이제 경제 활성화의 가장 큰 묘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과거 서브프라임 사태 때는요 진짜 서프라임 그 모기지 대부 업체들은 과표 대비 98%까지 대출을 내줬다 그래요.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미쳤다고 할 수도 있지만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아예 없었다고도 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는 자고일 하면 집값이 오르기 때문에 과표 대비 98%까지 대출을 내줘도 그 대부 기관들은 이제 계속 집값이 오르면은 상관없다는 그런 차원이었고 미 주택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도 그렇게 계속 이제 조금 낮은 등급의 이자가 높아도 더 한도가 큰 대출로 갈아타면서 그 남는 돈을 가지고 뭐 차도 사고 뭐 자녀 등록금도 되고 뭐 집도 더 큰 집으로 뭐 옮길 수도 있고 뭐 대환 대출도 활발하게 하고 이제 이러면서 경기 호황기가 왔지만 이제 뭐든지 과유불급이라고 이제 그게 터진 거죠 뭐.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주택 가격의 상승은 연준이 바라보기에는 흐뭇한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. 왜냐? 그동안 양적 완화로 풀어왔던 그 돈들이 부의 효과를 드디어 내고 있구나. 웰스 이펙트가 액티베이트 되고 있구나.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슈 하나만 좀 오늘 체크해 볼까 합니다. 미국의 나스닥, S&P, 다우 다 이제 선물이 있잖아요. 우리 한국경제TV 요 밑에 나가는 거는 이제 이민희 선물 보는데 요게 말이에요. 미국 개장 전에 순간적으로 막 급락하는 요 V자 이 구간이 있어요.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됐느냐. 요때 동시에 달러 인덱스도 슈팅을 했단 말이에요. 오늘 달러 인덱스 볼까요? 일단 종가 기준으로도 1% 이상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. 95.46으로 이제 요때 갭상승한 게 저대로 유지가 됐단 말이에요. 요때 나왔던 이슈가 바로 이거였습니다. 연준 쪽집게 기자로 소문난 존 힐센라스. 연준 테이퍼를 정확하게 예언해서 맞췄죠. 연준 집행이사 제롬 파월하고 이제 단독 대담을 했는데 여기서 이 제롬 파월 연준 집행이사가 내가 봤을 때는 9월 금리 인상이 가장 유력해 보인다. 내 사견으로는 거의 절반의 확률 정도로 9월에 연준이 금리를 올릴 것 같다. 이제 이렇게 하면서 앞에서 보신 대로 달러 강세, 그 다음에 미 선물 지수가 순간 급락을 했던 개장 47분 전 상황, 미국 현지 상황으로 전해드렸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상해 지수가 되겠는데요. 어제 HSBC PMI 또 진짜 형편없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또 한번 역설적인 어떤 중국 경제 뭐 부양책 추가 가능성 이런 걸 이제 희망으로 뒤바꾸면서 2%대 올랐습니다. 하지만 지난 한 주 동안 한 9% 10% 빠졌단 말이에요. 이제 그거에 비하면 어떻게 뭐 데드캣 바운스의 느낌도 없지 않고 한데 이제 해외의 시각은 이렇습니다. 더 이상은 경제지표 부진을 경기부양책 확대 기대감으로 해석하는 이거는 이제 그야말로 fed up with 하다. 이제 지쳐버렸다. 이제는 진짜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실제로 뭐가 좀 줘야 될 시점이라는 거고요. 지금 중국의 경착륙 우려와 경기부양책 기대가 동시에 누적되고 있는데 이거를 좋다고만 과연 할 일 있냐. 이렇게 이제 경계론도 만만치가 않은 상황입니다. 마지막으로 MSCI 한국지수 보시죠. 이제 어제 1% 상승에 이어서 오늘 0.7%대 추가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. 56.81까지 와 있는데 외국인들은 어저께도
장중에 한 절반 정도만 순매수를 하다가 장 나머지 후반에는 또 순매도로 서운하지만 돌아섰더군요. 자, 쇼커버든 뭐든 간에 이제 미국에서 이틀 연속 상승을 우리도 오늘 뭐 지수의 추가 상승까지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외국인들 하루 더 하방 포지션을 조금 접고 한국 증시에 좀 비중을 늘려주는 계기로 좀 작용하기를 기대합니다. 한 주에 딱 중간 수요일 아침에 글로벌 마켓나우 함께 보셨습니다.